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52강에서는 다시 환고조가 진시황의 왕조를 대신하여 대통을 이을 수 있겠다라는 마치 신의 애시와 같은 부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고조가 한나라의 대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과 아울러 이에 상대로 황후의 등장을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황고조의 하얀 뱀을 베어서 자신이 진나라를 대신할 주인공임을 밝혀주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하얀 뱀을 죽이다라고 하는 것은 칼을 내어서 하얀 뱀을 자름으로써 여기에는 어떤 상징성을 갖게 되는가? 환나라는 당연히 진나라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 바꿔 말하면 망해가는 진나라를 대신할 주인공이 바로 환고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계피주하야 야경택중할세, 바로 이 유방이 술이 취해가지고 술을 입었다 소리는 술이 취하여 밤에 저 어느 늪지대를 지나는 길에 유대사당경위원을 술 취해서 비쩍거리고 가는 그 발길에 큰 뱀이, 당경이라고 하는 당자가 다른 게 아니라 환고조의 발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개팔검참사하다 바로 이 유방이 칼을 뽑아서 뱀을 두 동강이를 내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인이 레지사소하니 바로 유방이를 따라온 뒤에 추종자, 뒤에 따라온 사람이 도착하여 와서 뱀 사소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줄여서 뱀을 잘라버린 그 장소에 이르렀더니 유노구야곡할 어떤 늙은 할머니가 밤에 통곡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자는 백제자야라, 바로 이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얀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하얀 뱀이라 하는 나의 아들은 백제의 아들이다. 그래 화이사탕도르니 변화하여 뱀이 되어가지고 한문대로 새기면 변화하여 뱀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뱀으로 변해서 나타나 당도러니 그 길에 바로 나왔었는데 적재자 참지라고 오늘날 적재자가 이 우리 아들을 베어버렸노라고 이렇게 통곡하는 말을 듣고 통곡한 말을 들었는데 그 인홀불견이언을 이런 통곡을 마치자 이 할머니는 이를 뒤이어서 갑자기 전혀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폐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응소의 말을 빌리면 진양공이 자 이거 서융으로 바로 이 서융의 땅에 거처한 그 시간으로부터 서쪽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 소호지신하야 소호신을 바로 소호 금천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호에다가 금천, 이 소호 금천씨를 신으로 모셨다라는 소호가 바로 서방신이고 바로 서방은 백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사라고 하는 것이 진나라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호 백호신을 주로 하여 작, 서치, 사, 백제러니 백제하고 서치라는 바로 사당과 같은 것을 진 것입니다. 서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백제를 모시고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헌공시하야 진헌공 당시에 이르러서는
역양이 우금하니 역양이라는 땅에 쇳덩버지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홍공시의 역양의 우금이언을 이위서하야 이걸 상서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이번에는 바로 이 서치가 아니고 이번에는 휴치를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여기에는 소호라고만 썼는데 이번에는 백제 소호를 모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백제 소호라는 것은 서방을 말하는 것이고 오행으로 말하면 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나라는 백색을 숭상한 후예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진시황은 수덕, 물을 숭상해서 검은색으로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진나라의 선조들은 백색을 숭상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시황이 바로 주나라에 불을 잡으려고 화극 금을 그야말로 불을 잡으려고 수국화, 수덕을 숭상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진나라는 원래 금덕을 숭상해서 백색을 숭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백제자는 진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적제는 누구냐? 요임금의 후예로서 이는 환고조인 환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살찌자, 바로 이 백사를 죽인 자는 뭘 말해주고 있느냐? 환나라는 당연히 진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멸망시킨단 말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대신 왕통을 이을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 백사를 죽인 그것이 또다시 하나의 환고조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날조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신의 의탁에서 민중을 선동하고 바로 흡수해드린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정략적으로든 어쩌든. 후인이 그래서 여기 말하는 후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유방이 뒤따라오던 사람이 고유계한데 이런 사실을 유방이한테 알렸더니 유방이가 마음속으로 홀로 좋아하면서 자부하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게 노려진 것입니다. 모든 추종자, 유방을 추종한 자들은 날로 더욱 그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든 하나의 정치술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신의 예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고조는 겨우 10명으로 의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0명으로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뒷골목에 그런 사람들도 10명을 거느린 주먹쟁이들은 꽉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미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환고조를 키워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진섭이 의병을 일으킴에 미쳐서 패령이 이패응기언을 패공도 또한 이 패읍을 가지고서 진섭에게 부응하려고 거기에 응하려고 했더니 누가 반대했느냐? 속으로. 거기에 연주리인 소하와 조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환서 조참전을 소조전을 살펴보면 조참은 연옥 옥리였고 소하는 줄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군이 진리하야 바로 패령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소위 말하면 군수나 읍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패읍에. 당신이 진나라 관리가 되어서 금욕배지하고 오늘날
진나라를 배반하고자 하고 소을 패제자면 폐업의 모든 제자를 거느려서 진섭한테 가려고 하면 공불청이니 혹시라도 이 자제들이 따라주지 않을까 두려우니 온 군은 소 저망 제해자면 저 도망하여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면 가덕 수백인하리니 가입 수백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수백인을 가지고 이 자제들을 폐업의 자제들을 위협하면이 인하여 겁중이 그 소리예요. 이 중자가 폐업의 자제들을 위협하면 중불간불청이리이다. 폐업의 자제들이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을 불러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이에 소하고 조참이 폐령한테 이런 설득을 해놓고 2차로 이에 번쾌를 시켜서 유방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0명으로 시작했던 유계의 의병들이 이미 수 10백이니라. 그래도 몇백 사람에 이제는 커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러들여 놓고 보니까 폐령이 후회언을 괜히 유방이를 불러들였다고 후회하자 분호들이기에 자제들을 거느리고서 공살폐령하고 함께 폐령을 죽이고 대문영 유계하여 문을 열어 제끼고 유계를 맞이하여 입이 폐공하고 이때 이래서 환폐공이 된 것입니다. 유방이. 그래 처음으로 폐공으로 삼고 기치를 개적하니 깃발을 모두 붉은색으로 하니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소살자 바로 뱀을 죽이는 바가 적재자라는 그런 애언적 신의 말 때문에 거기에서 연유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소화와 조참 등이 위수패 자제하여 위하여 바로 한꼬조를 위하여 폐업의 모든 자제들을 징집해가지고 3,000명으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3,000명을 얻어서 이응제후하다 제후에 바로 서로 응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한꼬조는 3,000명이라는 의병을 모으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 상대되는 황후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느냐. 항량이 기병하여 항량이 의병을 일으켰고 바로 황후는 그 뒤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황후라고 하는 사람은 글 배우는 것도 이루지 못하고 칼 배운 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을 배우다가 그만두고서 뭐라 하느냐. 글이라는 것은 서족이 기성명이요. 글이라는 것은 이름 석자 쓸 정도면 되지 더 이상 배워도 못할 거냐고. 검술을 배우다 그만두고는 뭘 했느냐. 검은 1인적이라. 이 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게 되느냐. 황후에게 있어서 황후는 지금 이 말을 써놨지만 바로 이 말을 써놨지만 여기에는 사마천이가 무엇을 의미해서 썼는가를 눈여겨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황후는 항상 끝까지 이루어진 일이 없다라는 것을 예시해 준 것입니다. 모든 일을 끝을 봐야 되는데 황후는 끝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공부하는 것도 하다 말았지, 검술도 하다 말았지, 또 바로 진법도 병법을 배우는 것도 하다 말았지. 바로 이것은 황후의 사람 됨됨이는 원래 끝을 맺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황후는 천하를 얻어가지고도 끝까지 자기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마천의 문장을 씀에 있어서,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방금 이 글은 두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회계태수의 머리를, 항우가 회계태수의 머리를 베가지고 정병을 얻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항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나라 장수 항연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살인하고 일찍이 살인을 한 바람에 살인하는 죄를 지고 형자적으로 형의 아들 적이니까 조카 이 황후하고 더불어 피구 오중이라니 온수를 피해서 오중 땅에 있었더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황후의 적이 소시의 학습을 선거하고 딱 그런 거예요. 항우란 사람은 소시적에 글을 배우다가 이루지 못하고 학검에 바로 그걸 학습불성하고 바로 이 글을 배우지만 이루지 못하고 또 떠나서 칼을 배웠지만 또 이루지 못하거든. 그러자 항량인 숙부가 성질을 내요. 왜 하다마냐고. 그러자 황후가 뭐라고 하냐. 선은 조기기 성명이 명성이요. 글이라는 것은 좋기 이름 석자 기록할 정도면 되는 것이고 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당적한 것이라 칼 안 베어도 이길 수 있는 황후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합 그래 본 거예요. 좋게 배울 필요성이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항만인적 한호이다. 만명을 당적할 수 있는 병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량이 이에 황후에게 병법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황후라는 사람은 키가 8척이나 남짓이 되고 그의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운임금의 그 큰 솥을 들어서 올릴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기가 과인한 이러한 걸출한 장사로서 대단한 사람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회계소 은통이 문진섭기하고 진섭이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말을 듣고 욕 발병이 응서봐야 여기 역시도 군사를 보내어 진섭에게 응하고자 하여 사항량장현을 항량으로 하여금 바로 이 발병 여기를 거느려서 데려가도록 했는데 그랬더니 양이 내사적으로 항량이 이에 황후로 하여금 칼을 뽑아서 회계태수 머리를 잘라버리고 회계태수의 인장을 자기가 허리춤에 차고서 모든 권한을 대신하니 문화가 대경 요란현을 크게 놀라서 막 난리가 나자 적소격살이 수십백이니라. 그러자 황후가 나서서 그야말로 칼로 휘저어서 쳐본 사람들이 수십백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사람 황후가 쳐버리자 하나의 부중, 하나의 회계태수가 있는 그 바로 동원이 우리말로 하면 동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섭복하여 두려움에 꼼짝도 못하면서 일어서지조차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항량이 이에 오중의 병사를 또 들어서 징발하고 사람을 시켜서 하연이라는 것은 오중 땅 그 아래 부속된 그 아래에 속한 현들을 현에서 모든 군사를 징발하여 정병 8천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강을 건널 때 8,0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왔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8,000명의 의병을 데리고 의병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황후가 죽었을 때 이 8,000명 중에 하나도 못 갔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항량이 회계태수가 딱 되었고 황후는 비장이 되어서 아래 하현 바로 회계태수에 속한 모든 고을의 사람들을 거기를 순행하면서 군사를 징발하니
이때 당시 황후의 나이 24살에 이런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다미는 바로 모든 그 땅을 공략하여 안정시키고 자기가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전담이라는 것은 옛날 제나라 왕의 왕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서서 제왕이 되었고 솔병동하야 병사를 이끌고 동쪽으로 정벌을 가면서 제나라 땅을 공략하여 안정시키게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의병이 일어남으로 해서 진시황의 2세인 호해는 바로 이와 같은 수많은 적에 의하여 방어할 힘이 분산되고 있다라는 것. 황후나 황고조 입장에서 보면 연합 세력이 구축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을 우리는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광은 의병을 일으켜서 자기가 연왕이 되었다. 한광이 자립이 연왕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시라는 사람은 위나라 공자 구라는 사람을 세워서 위왕으로 만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진섭과 오강이 의병을 일으킨 이후로 우후죽순처럼 모든 의병이 이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자신의 고국을 다시 되찾는 운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전국시대에 칠국 쟁융일원이 7나라가 다투어서 패권을 다퉜는데 진시황이 바로 10년간, 정확히 말하면 12년간 잠시 휴전 기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진시황이 죽자마자 만 1년이 안 돼서 의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다시 자신의 조국을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칠국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된 칠국은 다시 환고조의 통일 위협으로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